자, 풍생고등학교 작년 기말고사 시험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길게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합 구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허근이 나오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숫자 1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x-1이라는 식을 가질 테고, 조립치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하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항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두 번째 항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겠지. 판별식을 써보면 음수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 허근이 i랑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어쨌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허근의 합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근을 각각 구해줘서 합을 구해주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2번 문제 볼게. 다음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i라고 했으니까 이 i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해볼게요. x자리에다가 i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i의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i의 4제곱은 1이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와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왔네. 됐죠? 자, 정리를 해주셨으면은 일단은 보자. a, b의 관계식이 나왔네. 일단은 i가 있는 식과 i가 없는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묶어줘 볼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그리고 b는 3이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3번 문제 볼게. 다음 방정식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 방정식을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서 근을 한번 오메가 근 한번 구해 볼게. 일단은 눈에 좀 띄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좀 전개를 합시다. 인수분해를 해서 전개를 할게요. 여기를 각각. 앞에 항은 인수분해 해주면은 x마 3과 x마 1, 두 번째 항은 x마 4, x마 2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시켜줄 거야.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짝지어주는 이유는 전개를 했을 때 2차 항이랑 1차 항 계수가 같아지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자.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치환을 해서 좀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라지 x 제곱에 10x 24 빼기 120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라지 x 제곱 더하기 10x 빼기 96, 얘는 16이랑 6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 라지 x 치환해준 이 식을 다시 되돌려 줄게. 이거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식은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x-6과 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실근을 갖지만 여기 식은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 써볼게. 이거 음수죠, 음수.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허근이 존재하는 거고, 그 허근을 문제에서는 오메가라고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오메가를 이 식에다 대입해 보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 플러스 16은 0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 넘겨주면 답이 되겠지. 이렇게 넘겨주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 자, 4번 문제 볼게. 자, 4차 방정식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해달래. 자, 일단은 보기차식이죠. 4제곱, 제곱 이렇게 차수가 짝수인 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치환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 모든 근이 실수이려면 우리가 치환해준 이 친구 있지, 얘는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는 이 4차 방정식에 근이 4개가 있잖아. x는 뭐 이렇게. 이게 다 실수인 거야. 하나라도. 그럼 i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지. 음수 라지 x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근이 되려면은 얘는 전부 다 실수의 제곱은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놓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라지 x는 양의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양의 실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 주면은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양근이잖아, 양근. 그래서 K는 4분의 12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이제 30점 땡땡땡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알파 베타가 양의 실근이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0도 되겠다. 왜냐면은 근이 실수가 되라고 했잖아. 근이 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x 이렇게 돼도 여기 양의 실근이어도 여기 얘네들은 0 이상의 값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두근의 곱 자체가 0 이상이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두근의 곱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주면은 k-10, k는 10 이상의 값.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어서 범위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가 아까 30점 땡땡땡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연수 k 개수를 세는 거죠. 10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30까지 이렇게. 그래서 개수는 30 빼기 10 더하기 1 21개가 답이 되겠지. 정답은 4번.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 밑줄을 좀 그어 넣어 봅시다. 한 쌍의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은 x, y 이렇게 하나로만 딱 존재하는 거지. 이게 한 쌍이지, 그치? 자, 그리고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거니까 대입하는 거죠, 대입. 그래서 1번식을 우리가 x관에서 정리해주면은 2y 플러스 3이 되고, 얘를 2번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자, 전개를 해주면은 5y 제곱에 12y 플러스 9.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현재 x, y 값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존재해야지 한 쌍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y가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y 값이 한 개만 존재. y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그러니까 중근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t는 0이다 라는 걸 이용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1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5, 20 이게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볼게요. a는 5분의 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지. 자, 6번 문제 볼게.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27보다 크고 81보다 작을 때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연속하는 세 홀수는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껴있는 숫자를 x라고 하면은 그 다음 홀수는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2를 더해야지 이제 홀수가 나오겠지. 그 전에 거는 2를 빼줘야지 홀수가 나오겠지. 이유는 홀짝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그랬을 때 세 개의 합이 7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다 더해볼게. 그럼 3x 그지? 72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 3x가 72보다는 크고 81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3을 나눠주면은 24보다 크고 27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요 사이에 있는 숫자거든. 그 중에서 이제 홀수인 거야. 2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는 25라는 홀수고, 얘는 2를 빼서 23이라는 홀수가 되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는 23.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과 2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둘 다 x는 p를 축으로 하고 있대.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얘가 fx네. 이렇게. 얘가 이제 gx고. 최고차항 계수가 크면은 더 이렇게 가파른 이차함수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gx를 그다음에 fx는 2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은 축이 똑같대. x 이퀄 p에서.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보면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죠. 그냥 큰 부분을 찾으면 돼. 위에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지. 그거 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 이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길이랑 같겠지. 그치?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p 값을 우리가 알아내 줄 수 있겠네. 딱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중점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2를 나눠주면은, 자, 일단은 뭐 이만큼의 길이가 현재 6이거든요. 6. 여기는 3.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네. p는 2예요. 현재 이차함수 특징인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푼 거고, 요런 값을 구해달래. f랑 g 값 계산해 달라고 그랬거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과 5라는 부분은 fx, gx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 fx는 gx다. 이건 교점을 의미하는 방정식이잖아. 교점 x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거니까 얘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란 얘기지.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요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란 얘기죠. 그죠? 자, 근데 현재 fx, gx는 다 2차 식이고요. fx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gx의 개수가 2니까 그 둘을 빼도 결론적으로는 2차 식이 나온다라는 거네. 얘도 2차 식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에서 2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2분의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놓고 근이 마이너스 1과 5였으니까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fx 빼기 gx 식은 얘가 되는 거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fe 빼기 g 식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fe 빼기 g2는 위의 식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요거에다가 3을 곱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7 이렇게. 그리고 앞에 p를 이제 곱해달라고 그랬지. 질이 답이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8번 문제로 가볼게. 자, 두 2차 부등식 연립해서 해 구한 다음에 밑에 2차 부등식 해랑 똑같아진대. 그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1번식과 2번식. 자, 1번식 인수분해 해주면은 x-5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이렇게 되고, 자 2번식 8, 3, 24 이렇게 되겠네. 그치? x마 8, x마 3. 그래서 해 범위는 3에서 8까지. 요 둘의 연립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3에서 5까지가 되겠네. 얘가 여기에 있는 2차 부등식 해랑 똑같아진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현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 3, 여기 5. 2차 함수식은 2x제곱 ax 더하기 b.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 의미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3과 5는 2차 함수의 근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고, 두 근의 합 8은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해내 줄 수 있겠네. a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15는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b는 30이라는 것도 알아낸 거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4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9번 문제 해볼게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자, 이런 조건 보이면은 일단 체크를 좀 해두고, 아래로 불러간 이차함수가 무조건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겠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죠.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판별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고 4행변에 나눠주고 식을 정리하면은 또 인수분해 해주고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정수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5.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볼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 변형이래. 그림을 그려봅시다. A, 6 그다음에 B는 A, 3 모르는 거네 지금. 평행사 변형이래. 이렇게 평행사 변형 성질은 두 대각선 여기 중점이죠. 그리고 얘랑 얘 중점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중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C의 중점과 그 다음에 BD의 중점이 같은 거거든. 자, AC의 중점 한번 구해봅시다. 자, X좌표는 3, Y좌표는 2분의 6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6,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6이 현재 3인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6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0이겠죠. 그리고 B는 2가 되겠네. 자, 그래서 A 풀 B는 2.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11번 문제 볼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축 위의 점이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Y좌표가 0이겠지. 그래서 굳이 A, B라고 둘 필요 없을 것 같아. A, 0이라고 두자. 자, 그랬을 때 A, 0 이렇게 있는 거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도 이렇게 있는 거지.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현재 그림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둘게. AP 선분의 길이랑 BP 선분의 길이가 현재 같은 거거든. 요거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식을 이용해서 풀면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AP 제곱으로 BP 제곱으로 표현해서 풀게요. 이렇게. 그래서 AP는 x 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요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 차이의 제곱 25, p x 좌표 차이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y 좌표 차이의 제곱. 이렇게 원래 루트 씌워져 있는데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진 거야.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풀면은 a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a는 4가 되겠네. 정답은 3번. 12번 문제 볼게.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 AOQ 넓이가 16.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A가 2,3, B 0,4. 자, 선분 AB. 자, 순서가 A부터 나가는 거지. 선분 AB. 요거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 봅시다. 선분 AB를 외분점 Q가 있대. 자, 비율은 M 대 N이니까 M 대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각형 OAQ, O가 여기죠. AQ 요거 넓이가 16이라고 했네. 자, 삼각형 넓이 요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좀 보자.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두 개 합이 지금 16이라는 거지. 각각의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요만큼이죠. 그래서 4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자, 높이는 요만큼이니까 2가 되겠지. 2 해서 4야. 그럼 여기는 12가 되면 되겠지. 12는 자 밑변 요거죠. 4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요만큼이 높이가 되겠네. Q의 x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Q의 x좌표는 외분점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거야. 그래서 외분점 식을 이용해서 n-n분의 크로스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크로스가 되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한 건 0이거든요. 여기다 곱한 건 이제 2n이겠죠. 그래서 m 대 n이니까 2n을 빼주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n. y 좌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x 좌표가 현재 n-n분의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 이 길이를 구해주는 거잖아. 길이. 마이너스의 길이는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양수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아니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 6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여기를 지우고 좌표가 음수니까 길이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 자, 그래서 n-n 분의 2n은 넘겨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넘겨주면은 여기 8n 되네. 자, n분의 n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m을 1로 넘길게. 그리고 8을 나눠줄게. 8분의 6 즉 4분의 3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4,2.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림 표현하기 전에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 G 4,2.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2 그 다음에 3분의 5 빼기 3 플러스 AB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4고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지. 그래서 그 식을 표현해 봅시다. 자, A 더하기 B는 10이 되고요. 여기는 AB는 3이 되겠네.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빼기 2AB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100에다가 6을 빼서 94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지. 자, 14번.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평행하면 되지, 그치? 평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지. 기울기가 같고 일치하지 않으려면은 y절편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울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식의 기울기는 k 플러스 1이네, 그치? 자, 두 번째 식의 기울기 이거는 k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식의 y절편 1이죠. 같지 않아야 되죠. 두 번째 식의 y절편은 k입니다. 여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양변에 k를 곱해주고요.
2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k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는데 k는 1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우고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 자, 15번 문제 볼게요. 1,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원점 O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분의 루트 10 이렇게 된대. 자, 그럼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거리가 5분의 루트 10이라고 그랬고, 자, 0,0에서 직선까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0,0 넣어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1,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근원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b로 우리가 표현 가능하거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줘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2를 곱해주면 양변에, 그리고 여기 좌변은 루트 10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근원에 있는 이 값이 10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AB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AB 값을 구해내는 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3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좌표평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점이 있고 A가 5,12. 자, B는 몰라요, 그죠? B는 모르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무조건 3이래. 그러면은 B는 여기가 A인데 여기 A로부터 그냥 길이가 다 3인 것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B들을 이렇게 막 찍어볼 수 있겠네. 여기 길이가 전부 3이라는 거야. 그럼 B는 원의 자체라는 거지. 이렇게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이제 3인 거. 자, 그러면 원방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중심은 5,10이니까 x-5의 제곱에 y-12의 제곱 이렇게 놓고 반지름이 3이니까 우변은 9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네. b는 이 원방의 자치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 줄 수가 있겠지 여기다가. 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합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그랬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얘는 원점에서부터 점 B 여기까지 루트만 이렇게 씌워주면은 두 점 사이 거리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B가 어디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B가 여기에 있을 때 최대 거리가 나오네, 그렇지?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야. 이거는 25에다가 144 이렇게 해줘서 169니까 13이 나오고, 현재 반지름이 3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둘을 더해서 최대 거리는 10.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지금 16이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16의 제곱이면 되겠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의 제곱. 16의 제곱이면 얼마냐? 256이 되겠네. 256.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다음 직선이 2등분인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세워두면 되겠지. 미정계수 3개 써서. 그래서 각 점을 다 대입을 하는 거야. 1,0과 2,1 마이너스 6,1을 각각 대입을 해서 ABC 관계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1,0을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2,1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1을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네. 요 두 개씩을 빼볼게. 요 두 개를. B 사라지죠. C도 사라지네. 마이너스 32니까 넘어가면 32가 되겠지. 그래서 A는 4가 되겠죠. 요 4를 다시 첫 번째 식에 넣어서 C 값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자, 그리고 AC를 구했으니까 B도 한번 구해볼게. 그럼 두 번째 식에다 넣어서 구해보자. 8에다가 13 빼기 5니까 8 마이너스 8이 되겠네, B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현재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결론적으로 미정계수 우리가 다 구해냈으니까 이렇게. 자, 중심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16에 4, 25, 20, 25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자, 이런 원이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2,4가 중심인. 그래서 직선이 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디를 지나야 될까? 중심을 지나면 되겠지, 그치? 이게 지금 y는 mx 플러스 2거든. 그래서 중심을 지나면은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서 m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이게 되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두 원. 오케이, 자 그려봅시다. 이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x, y축에 접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크게 해서 x, y축을 접하는 뭐 또 다른 원이 하나 더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원이 예쁘진 않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두 개 원의 중심은 3, 4분면 위에 있는 거야, 그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나오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방을 이제 세울 건데 중심이 3, 4분면이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선생님이 뭐 3, 4분면이면은 x, y 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할게.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현재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접하기 때문에 똑같이 r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원이 현재 지금 어딜 지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면 되거든. 대입을 해서 r이라는 문자 값을 좀 구해줘 볼게. 자, 이거 2차 방정식이죠. 자, 이걸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서 r은 1 또는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이제 r값이 1인 반지름이 1인 원일 거고, 얘는 반지름이 5인 원 이렇게 되겠지. 이 조그만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큰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랬을 때 선분 AB의 제곱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X좌표 차이는 4만큼이니까 16, Y좌표도 16, 그래서 루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2가 되겠네, 32.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볼게. 다음 원 위의 점 마이너스 3,2에서 접선의 방정식 원을 그려봅시다. 자, 이 원방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5니까 넘겨서 이렇게 되겠네.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야. 그래서 이 원 위의 점 뭐 여기다 찍을게. 마이너스 3,2에서 접선이 이렇게 존재한대. 접선의 방정식 우리는 구할 건데, 얘가 지금 이 점을 지나잖아, 여기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y 빼기 2, 기울기는 몰라서 m이라고 둘게. x 더하기 3 이렇게. 한쪽 변으로 다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그랬을 때 마이너스 1,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루트 5는 얘분에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넣으면은 2m이 되죠. 1 넣어주면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m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위에다 적을게. 이렇게 되겠네. 다 넘기고, 그래서 m은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얘는 이거였던 거야. y는 2x 더하기 8 이렇게. 그때 x절편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지. 0.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돼. 요 접선이랑 그다음에 요 직선이랑 수직 관계다 해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이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거 사용해서 하면 돼요. 자, 20번 문제 볼게. 좌표평면에서 다음 원이 다음 절대값 1차 함수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m의 합을 구해주세요. 일단 원을 좀 그려봅시다. 뭐 이 대충 이런 원이겠네. 자, 그리고 요 직선 있지. y는 m 절대값 x. 얘는 두 개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절대값 mx, x가 0보다 클 때는 mx로 표현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mx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mx라는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0보다 클 때만 표현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mx는 이쪽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쌤이 그냥 임의로 하나 그려볼게. y는 mx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여러분 이거 이런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y는 절대값 x,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렇지? 비슷한 맥락이야. 그래서 mx는 현재 뭐 이런 그래프인데 이제 막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오므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지. 좀 더 오므려 볼까? 아직도 두 점에서 만나죠. 더 오므리면은 더 오므려 볼게. 아직 두 점에서 만나지.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돼버려. 얘는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제부터 문제에서는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왼쪽 편 2사분면 쪽에서 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두 점이 아닌 거지. 이해됩니까? 다시 y는 mx가 이런 모양이야. 그럼 아직 만나지도 않고요. 좀 더 오므렸더니 이제 이렇게 접하기 시작해. 그럼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더 오므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접하는 순간을 찾으면 되고 2사분면에서는 2사분면에서 접하는 순간을 찾으면은 이제 세 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기준만 우리가 좀 세우면 될 것 같아. 이해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때부터 얘를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오므라들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더 오므라들 시에는 이제 두 점이 아니라 세 점이 돼버리는 순간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을 이제 구할 거야. 자,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과 3번만 우리가 구하면은 그 사이일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상황은 한 점에서 접할 때네. 누구랑 누가? 원이랑 직선이. 이 오른쪽 1사분면의 직선은 y는 mx라는 식을 쓰면 되지. 그래서 d는 r이다 이걸 이용해서 좀 풀어주면 되겠다. 얘는 좀 바꿔서 mx-y는 0. 그 원의 중심에서 여기가 1,3이거든. 1,3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면 되지. 루트 2.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해주고, 자 1, 3을 넣어서 m-3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해주고 넘겨서 정리해주면 인수분해 해주고 m값이 마이너스 7이랑 1일 때가 되겠는데 이 상황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 안되고 1이 되겠네.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이제 접하기 시작하는 거야. 1사분면에서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야지 2번과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자 3번과 같은 상황, 이 상황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여기서 접할 때야. 여기서 접할 때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라인을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자 이쪽 부분은 y는 마이너스 mx라는 식일 거고 넘겨서 정리하면은 mx 더하기 y는 0.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중심 1,3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1과 3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7일 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왼쪽 편식 있잖아. 2사분면의 직선, 2사분면에 있는 직선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7이어야지 여기 넣어주면은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7x 이렇게 돼서 음수 기울기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y는 마이너스 7x 식이 된다라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m은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여기 m이 7일 때 이제 여기 접하는 상황이잖아. 마이너스 7x가 돼서 걔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m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m은 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정수 m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 3, 4, 5, 6 요거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10, 2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서 실수 안 하도록 잘 풀어보시길 바래. 한 번 더 풀어보시길 바래.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 첫 번째 내용 2,1이 마이너스 1,5로 평행 이동이 된대. 이거는 x축으로 어떻게 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 평행 이동 내용으로 다음 점도 평행 이동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플러스 4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여기 A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일단 B는 플러스 4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마 3, 풀 4, 마 4, 풀 9 이렇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2번 문제 볼게. 자, y는 2x-3이라는 직선을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는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여기 x 대신에 x-a를 넣는 거고 y 대신에 y-b를 넣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y, b, 그 다음에 2에 x-a-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y는 2x-2a 마 3 풀 b 이렇게 되거든. 여기 이 직선이 기존에 있던 직선이랑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 3은 마이너스 3 사라지고 마이너스 2a를 넘겨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a분의 b를 구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a를 양변에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 볼게. 다음 원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이 y는 x와도 접하고 x축에도 접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평행 이동한 원방을 우리가 한번, 이 원의 중심은 현재 a,a입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중심은 a,a-2가 되겠죠. 반지름 변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원방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얘가 첫 번째 x축에 접한데,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면은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는 게 편해요.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여기가 반지름이 현재 b잖아. 근데 이게 누구랑 같냐면은 이 원의 y좌표랑 같은 거야. 이 y좌표랑 같습니다. 그렇죠?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인데 y좌표도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거는 중심의 y좌표는 a-2인데 걔가 반지름 b와 같다라는 거 알아낸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이 원이 y는 x와도 접한대.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그릴게요. y는 x와 접한대. 그러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그래서 a,a-2에서 y는 x, 즉 x-y는 0까지의 거리가 b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루트 2분의 a 빼기 a 플러스 2 걔가 b. 자, 그러면은 2는 b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 값이 나오죠. b는 루트 2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자, b가 나왔으니까 위에다 대입을 하셔서 a도 구해줘 봅시다. a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요 값을 가지고 다음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 자,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루트 2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 전개해 주면은 상수는 6이 되겠네. 6. 그 다음에 4 루트 2 4 루트 2 그래서 사라져서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풍생고 작년 기말 기출시험지 풀이까지 다 끝났고, 해설 보면서 오답 재풀이 여러 번 해보시면서 틀렸던 문제 꼭 점검하시길 바래요.